반갑습니다. 예. 설 명절 잘 쉬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합격을 하셔서 대박 나십시오. 자, 오늘 요 유인물 다 받으셨죠? 요 유인물은 지금 다 과수 4종 중에 과실손해보장 4종 중에서 아마 감귤 일부까지만 돼 있을 거예요. 감귤 문제가 하나만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무화과 파트는 다음 주에 감귤 일부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네. 자, 우리 교재 33페이지 업무방법서 33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과수는 끝이 납니다. 과수 4개.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종합위험 및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입니다. 이 제목처럼 제목이 제일 길지요. 여기에 나오는 그 품목 4개가 이제 산식도 제목처럼 길어요. 뭐가? 용어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밤구련 이제 미보상 부분하고 일부 20년도 약관 기준을 보면 2가지 정도가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수업 내용은 OD하고 복분자까지 하고 다다음 주 수업에는 감귤하고 무화과 그렇게 해서 과수 4종을 끝낼 겁니다. 자,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수학 감소보장 방식 있죠. 사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전에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피율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는 수확이 감소된 부분을 가지고 피율을 산정을 했다면 얘들은 수확량 조사가 어려운 품목들이에요. 아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오디 뽕나무 열매가 어디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열매는 산딸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복분자도 마찬가지고 크기가 굉장히 작지요. 세기도 힘들고 해서 수확량 조사가 힘든 품목들이다.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실손해에 대해서 직접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당 품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품목이 어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험 기간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보험 기간을 이해를 해야 수학 개시 전하고 또 개시 이후가 달라지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OD 같은 경우에는 계약 24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 가입 기간이 자녀 수확량 비율을 살펴보면 11월부터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가 11월에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11월이 넘었으면은 계약 당일 24시 땡땡부터 보장을 하겠다는 거죠. 종기는 OD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의 종기가 결실 완료 시점. 결실 완료 시점. 근데 뭐 열매라는 게 결실되는 게 같은 날 똑같이 결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보험 종기를 날짜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그 날짜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5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를 살펴보시면 결실이 완료된 거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보험 종기가 수확 전으로 끝이 나버려요. 이때 5월 31일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개시 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해입니다. 이게 11월이니까 얘는 이듬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듬해. 근데 우리 업방에 이게 이듬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이듬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11월에 가입을 해서 다음 해니까 당연히 이듬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OD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1월부터 5월 31일까지 보험기간으로 통틀어서 보장하는 방식이 종합위험이에요. 무슨 위험? 종합위험. 종합위험은 다 아시겠지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이 보험기간 내 재해가 발생을 하면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몇 개가 있어요? 어디는? 한 개 있습니다. 그 보험금 이름이 과실 손해보험금.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처음 수업을 들었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그 교육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 없는 분이 있으니까 남들이 대답을 잘한다고 내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괜히 자격지심이 들어서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 저분은 나보다 좀 일찍 시작을 했구나.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동영상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합위험은 보장해주는 보험금이 과실손해보험금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는 이 두 개가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보험기간도 거의 같지요. 보통 OD 같은 경우 뽕나무는 수확기가 6월달이에요. 보통 6월 한 달. 수확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6월 한 달 정도고 보통 이 OD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6월달 아니면 먹기가 힘들죠. 복분자 같은 경우도 계약 24시고 역시 11월에 가입을 해요. 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이 6월 2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1일 이전, 그러니까 5월 며칠이죠? 5월 31일까지 한 번을 잘라요. 자, 이때는 OD는 결실 완료 시점이었는데 복분자는 아시는 분? 복분자는 수확 개시 전 수정이 완료된 시점. 그러니까 사실은 수확 개시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간을 보시면 5월 31일까지는 이거 역시 보장해주는 위험의 형태가 종합위험이에요. 근데 6월 1일부터 6월 20일 이때가 수확기에 해당됩니다. 수확기에 해당되는데 이 수확기 때는 종합위험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특정위험을 보장해줍니다. 특정위험. 그러면 복분자는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0일까지 보험기간 안에 보장해주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수확 개시 전에 수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뭐로? 종합위험으로. 그 다음에 수확기에 딱 들어가면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는 무슨 위험으로? 특정위험. 이때 특정위험의 형태는 강태우입니다. 강풍, 태풍, 우박 이렇게 세 개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줘요. 자, 그러면 위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종합위험 및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죠.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이게 OD예요. 그 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얘가 뭐예요? 복분자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복분자는 수확 전에만 종합이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 수확 개시 이후부터는 무슨 위험으로? 특정 위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무화과는 계약 24시
역시 11월부터 얘도 일부가 종합이고 일부가 특정이에요. 보험기간이 종합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기간은 몇 월 며칠? 7월 31일. 7월 31일. 그 다음에 특정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 여기 1년이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1년이 안 되죠. 그래서 얘 이름 무화과도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두 가지가 있네요. 뭐하고?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고 오디하고 감귤은 보험기간 내내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합니다. 좀 감귤은 계약 24시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 발화기라고 되어 있어요. 발화기. 발화라고 하는 거는 꽃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인데 보통 10에서 20mm 정도 꽃눈이 나왔을 때 요거를 발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발화기라고 하는 거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과수원 전체에 그 나무의 발화가 50% 정도 진행된 상태를 뭐라 부르냐니까 발화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업무방법서 1과목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요거 살펴보면 보통 계약이 4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4월 달에. 그리고 보험 종료가 11월 30일인가요? 11월 30일. 이때까지가 무슨 위험? 종합위험입니다. 감귤은 이때까지가 하나의 보험금을 받아요. 근데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이때는 다시 특정위험으로, 특정위험이라기보다는 특약으로 가입을 한 분에게만 보장을 하는 형태인데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보장의 형태가 이거 역시 특정위험입니다. 어떤 위험만? 겨울 동상해. 그러니까 사실 보험기간은 보험금이 두 개라서 그렇지 하나의 보험기간 요거 앞에 것만 보면은 감귤은 종합위험이에요. 뒤에 거는 특약이니까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겨울 동상에는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겨울 동상해에 한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OD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과실손해보험금 하나 있었죠. 그죠? 복분자는 보험금이 두 가지 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경작불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밭작물 할 때 나오는 건데 경작불능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면적 대비 혹은 그 과수원에 가입된 식물체의 기준으로 해서 65%가 고사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자가 그래 올해 난 농사가 이걸로 끝이야 하고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았다면 그걸로 계약이 종료돼 버려요. 그 뒤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험금이 요거를 받거나 나 이거 인정 못해 과실손해조사까지 가봅시다 라고 해서 과실손해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피해율이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받는 보험금 이름이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를 받는 게 아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에 대해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을 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실손해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5% 이상이거나 65% 이상인데 보험금 신청을 안 한 경우하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면 어디로 가요? 과실손해로 가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나무손해보장이 없지요. 나무손해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3번과 4번은 나무손해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손해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고사나무. 그러니까 얘는 나무손해보장을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보험금을 몇 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귤이 아주 특별나요. 보험금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보험금이 과실손해. 그 다음에 과실손해도 얘는 보통 우리가 그 앞에서 추가보장 있었죠. 추가보장은 기준이 뭐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피해율이 뭐보다? 그렇죠. 자기 부담 비율보다 큰 경우 추가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감귤은 피해율이라고 안 하고 손해액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손해. 그러니까 뭐가? 손해액이 얘도 비율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자기 부담 금액을 초과하면 뭐를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금액 대비 피해율 곱하기 몇 퍼센트? 10%를 과실손해 추가보장을 받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겨울동상에 특약을 들 경우에는 동상에 과실손해보장. 그 다음에 얘 나무 가입할 수 있죠. 나무손해보장. 자, 이렇게 보험 기간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과목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험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둬야 돼요.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보험 기간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 우리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 1과목에서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던가요? 뭐 곱하기 뭐?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설명을 OD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품목 OD부터. 이 보험 가입 금액은 OD의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이 보험 가입 금액은 OD나 복분자나 무화과나 감귤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다? 가입 수확량이 없지요. 왜? 이 가입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지정을 합니까? 평년 수확량의 100%를 이 평년 수확량을 가입 수확량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죠?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이 뭐였죠?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게?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가에 올해 수확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예상한 수확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농가의 수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순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보험 가액을 뭐 하죠?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수확이 될 줄을 알 수 있다 없다? 그 수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예년에 이 정도 수확이 될 거야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과수원에 몇 킬로가 수확될지는 착과수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수확기 때 수확량 조사를 해봐야만 이 보험 가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평년 수확량으로 가액을 미리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수원에 올해 내가 어느 정도 수확될지를 예상한 양, 그게 바로 뭐다?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은 예상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같은 경우 우리가 업무방법서에 정의가 돼 있기를 가입 직전 몇 년? 그렇죠. 가입하기 직전 5년간에 가입 직전 5년간에 과거 수확량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과거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나서 농가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수확량 조사를 했을 때의 실제 값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뭐가 있다? 조사한 수확량이 있겠죠?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과거 수확량. 근데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걸 과거 수확량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과거 수확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과거 수확량은 언제 얻을 수 있는 값이다?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보험에 가입한 연도는 과거 수확량을 가지고 오고, 근데 이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5년 중에서 예를 들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올해가 21년이니까 요 가입 직전 5년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6년, 18년, 20년 이렇게 세 군데를 가입을 했다고 하면 이때 조사된 수확량이 요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조사된 수확량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입을 한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뭐를 가지고 온다고요? 표준. 그럼 이 표준 수확량은 가입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오는 수확량이래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과거 수확량은 누구 거? 계약자 거. 현재 이 계약자의 농가에서 실제로 조사된 수확량이고, 그러면 이 표준 수확량은 이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디 걸 갖고 오겠어요? 그 해당 지역의 평균값 혹은 그 품종별의 평균값, 수령별로 평균값, 재배 방식별로의 평균값.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품종, 수령, 그 다음에 재배 방식. 이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지역의 평균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하지는 않고 과거 수확량은 가입한 횟수만큼 가중을 해주고 표준 수확량은 가입을 하지 않은 만큼 가중을 해줘요. 이때 이 과거 수확량을 우리가 업무 방법서에 보면은 알파벳 기호로 이렇게 대신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던가요? A. 이때 이 A 값은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죠. 과거 수확량의 평균. 자,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가입한 횟수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몇 년 동안의 데이터입니까? 5년. 그리고 곱하기 5분의 뭐가 돼야 돼요? 가입한 횟수 Y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가입을 하지 않은 거는 가입하지 않은 만큼 가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말 그대로 적으면 지금 우리가 1과목에 나와 있는 식하고 조금 다르게 적힐 거예요. 표준 수확량은 알파벳 기호 뭐로 표현되어 있죠?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때 Y가 가입한 횟수죠. 그죠? 가입한 횟수. 그러면 전체에서 가입한 거 빼면 가입하지 않은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산정이 돼야 되고 요 뒤에다가 뭐가 붙느냐 하면은 보정계수가 붙어요. 보정계수. 뒤에 보정계수가 붙는데 이 보정계수 값은 보통 적과전 종합위험은 알파벳 기호로 D분의 C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B분의 C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OD하고 복분자는 보정계수가 없어요. 보정계수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보정계수가 붙는 거는
표준 수확량이 매년 달라지는 경우, 표준 수확량이 매년 달라지는 경우, 이 보존기수의 분모에 해당되는 값이 뭐죠? 분모에 과거 수확량이 들어와요, 표준 수확량이 들어와요? 표준 수확량의 평균, 표준 수확량의 평균치가 들어올 거고, 그 위에는 가입 연도에 올해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하면 가입 연도 20년이에요, 21년이에요? 21년에 표준 수확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보정 개수를 주는 이유는 이 표준 수확량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값들이 아니고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이죠, 그죠? 이 값들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값을 보정 개수로 적어주는데, 지금 배우는 OD하고 복분자 이 두 놈은 표준 수확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배울 거지만 그 OD 같은 경우 그 우리 보통 보면은 뽕나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품종의 이름을 살펴보면 청일뽕이라는 게 있고요. 청일뽕. 그 다음에 수원뽕. 그 다음에 뭐 과상 2호. 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9년도 업방에서는 이 청일뽕, 수원뽕, 과상 2호에 해당되는 표준 결실수, 이제 수확량에서 뭐로 이름이 바뀌냐면 결실수 개념이 바뀌어요. 사실은 이거 수확량이에요. 근데 수확량 조사를 하기 힘드니까 그냥 결실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개념상으로는 이거 수확량이라 보시면 돼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결실수의 값이 청일뽕은 170개, 미터당 170개. 그 다음에 수원뽕이 131인가? 그 다음에 과상 2호가 125. 이 순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는 이 값이 2020년도에도 청일뽕은 몇 개? 170. 2021년도에도 수원뽕은 몇 개? 170. 그러니까 매년 그 값이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170에 5년을 다 더하고 평균을 구하겠죠? 그 위에 올해 170을 더하면 이거 비율이 얼마가 나와요? 1. 그러니까 보정 개수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년 수확량 산식을 외울 때 어떤 놈은 보정 개수가 있고 어떤 놈은 보정 개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아, 이 두 놈은 표준에 해당되는 것들이 매년 고정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1분의 1이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이 평년 수확량의 산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에 다른 것들은 OD하고 복분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산식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 플러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뒤에 보정 개수가 붙죠, 전체에. 자, 이 산식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나?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요거를 하나로 봅니다. 요거를 하나로 보면 요렇게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러면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참 내가 이거 뭐한 짓인지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시면 요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자, 요거 다시 또 한번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라지는 놈들이 눈에 보이죠? 뭐하고 뭐가 사라져요?
A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가 지워지면 이 식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OD와 복분자의 식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이거 정리, 요거만 앞으로 당겨보면 이 값을 가지고 오면 A 곱하기 5분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렇게 붙잖아요. 식이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같은 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년 수학량 산식을 암기를 할 때 그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개념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풀어서 적어놨느냐 아니면 조립을 해서 붙여놨느냐. 그 앞에 조립을 해서 붙여놓은 거는 개념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그 두 식이 같은 거고 보정계수가 붙어있는 놈과 붙지 않은 놈은 표준 수학량이 고정되어 있느냐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단계가 더 지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누가 톡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평년 수학량을 과거 수학량, 평년 수학량의 A 값에 해당되는 과거 수학량을 구할 때 이제 어떤 거는 한가만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품목이. 또 어떤 거는 하한하고 상한하고 중간값만 고르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상한가만 정해놓고 하한가는 또 정해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거는 숙제. 그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과수 전체를 통틀어서 적과전 제외하고 과수하고 밭작물하고 한번 여러분들 1과목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것들은 뭐만 제한을 해놨다? 평년 수학량의 50% 밑으로 내려가면 뭐로? 조사 수학량하고 평년 수학량하고 비교를 할 때 평년 수학량 50% 내려가면은 무조건 평년 수학량의 50%로. 또 어떤 거는 평년 수학량의 50%하고 그 다음에 평년 수학량의 한계치를 해가지고 조사된 수학량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50%, 평년 수학량이 50%. 조사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을 오버하게 되면 그대로 평년 수학량. 그러니까 상한치하고 하한치를 정해놓은 게 있다고요. 또 어떤 거는 하한치만 정해놓은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상한치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 상한치하고 하한치를 정해놨는데 이 하한치 값이 두 개를 더한 값의 평균값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번 주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느낌표가 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숙제로 남겨드리고 이거는 1과목에서 다뤄야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도 있어요. 지금 OD하고 복분자가 독특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험가입 금액이 보통은 여기다가 평년 수학량의 가입 수학량을 가입 수학량의 가입 가격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정하는데 얘는 수학량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보험가액이라는 놈이 들어가요. 보험가액. 보험가액 곱하기 뭐죠? 가입 비율. 자, 그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부터 몇 프로? 50%에서 50%에서 100%. 그럼 55% 되나요? 안 됩니다. 몇 퍼센트 단위로? 10%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10% 단위로 가입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입 비율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이제 보험 가액이 중요한데 보험 가액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 보험 가액은 이 과수원에 가입한 가입 주수에다가 표준 수학량. 왜 표준 수학량 갖고 올까요? 평년이 없으니까.
평년이 없으니까 표준 수확량을 갖고 오는데, 자, 이때 표준 수확량은 과수원 전체의 표준 수확량인가요? 아니면은 주당 수확량인가요? 주당. 왜? 앞에 가입 주수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나무 주당 킬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뭐가 금액이 붙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표준 가격이 붙겠네요. 얘는 단위가 원이고 역시 킬로그램당 원이 되겠죠. 맞나요? 자, 요렇게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이 값은 이 과수원의 보험가액이 아니지요. 과수원의 보험가액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평균 보험가액일 거예요. 왜? 뭐를 썼으니까? 표준 수확량을 썼으니까. 그럼 이 과수원에 해당되는 보험가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과수원거에서 사용하는 수확량을 나타내는 게 평년 수확량이었고, 아까 제가 OD라는 놈은 수확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그랬죠? 결실수. 뭐라고요? 결실수. 그 다음에 복분자는 수확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결과 모지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수도 수확량이다 생각을 하세요. 결과 모지수도 수확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왜 수확량일까 고민하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결실수가 수확량을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OD는 평년 수확량은 없지만 그 평년 수확량을 대신할 수 있는 결실수 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니까 평년 결실수가 있습니다. 평년 결실수. 자, 요거를 갖다가 이 앞에 값이 평년이 아니고 표준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표준 대비 평년 결실수니까 뒤에 뭐로 나눠주느냐니까 표준 결실수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평년 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자기 과수원 거니까. 내 거를 쓰기 위해서 평년 결실수를 표준 결실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이 표준 결실수는 값이 변한다 했어요?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청일봉이 몇 개? 170개인데 중요한 단위가 하나 붙습니다. 뭐당? 미터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터당. 그래서 이 표준 결실수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나무 한 주의 표본 가지에 해당되는 1m 가지 1m당 달려있는 열매의 개수예요. 나무 한 주의 1m에 달려있는 가지 1m에 달려있는 결실수가 바로 뭐다? 표준 결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주당, 미터당, 결실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따가 이거 조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결실수가 단위가 뭐다? 미터당이고 나무 한 주의 1m 가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이 과수원에 뭐로 본다고요? 수확량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년 결실수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과수원 전체의 결실수가 아니라 나무 한 주의 1m 가지에 달려있는 결실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단위가 뭐가 된다고요? 개당 미터입니다. 개당 미터.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까지 끌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년 결실수의 단위가 뭔지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개당, 미터당 몇 개.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나왔고 보험 가액이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나와야 되겠죠? 보험금. 지금 우리 OD 하고 있습니다. OD.
자, OD의 보험금은 뭐다? 가, 피, 자. 다시 합니다. 뭐라고요? 가, 피, 자. 이때 가가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 여기서 만들어진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그 다음 여기 뭐가 붙어요?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근데 이 네 가지 다 그런 건 아니죠. OD가 가피자 맞나요? 정리해 두세요. 복분자 가피자 맞나요? 무화가 가피자 맞나요? 감귤은 가피자가 아니고 손자예요. 뭐라고요? 손자. 손자가 뭐냐니까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 금액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죠. 하니까 손해액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니까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금액은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전개하면 뭐가 돼요? 밑에 있는 식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손해액이 방금 뭐라 그랬죠?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금액은 가입 금액 곱하기 뭐라고요? 자기 부담 비율.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전개를 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다. 이해되세요? 근데 왜 그러면 감귤만 요렇게 했느냐 하면은 얘 때문인 거거든요. 자기 부담. 이 감귤은 지금 종합위험하고 그 다음에 겨울 동상에 보험금 2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은 2개인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예요. 얘하고 얘하고가 가입 금액이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과실손해하고 겨울동상해가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그럼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적과 이전에 자기 부담 떨고 남은 거는 어디에 갖고 왔어요? 과실손해로 가져왔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금액으로 나누기 위해서 아마 관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시설에 가면 우리 앞에 인삼했나요? 인삼 안 했습니까? 인삼도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부 시설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개념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D는 가, 피, 자입니다. 가입 금액 우리가 구해요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과목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 금액이 나와 있겠지요. 1과목에서는 이걸 구하라 할 수 있지만 이 과목에서는 이게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자기 부담 비율 몇 퍼센트? 자기 부담 비율 10%, 15%, 20, 30, 40. 적과전 종합이면 여기까지가 있었죠. 그죠? 그죠? 40%짜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럼 이 5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자, 요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20%, 30%, 40%를. 여러분들이 답을 적는다고 하면 제한 없음. 오, 정확하십니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답을 갖다가 가입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적으면 답이 틀렸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대로 적으라고? 업방대로 적으라고. 업방대로. 제한 없음입니다. 그러면 10%하고 15%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3, 50%. 얘는 2, 100%. 3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몇 프로? 50% 이하. 얘는 2년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가입을 하면 좋겠어요? 10%에 가입을 하면 좋겠죠? 10%에 가입을 하려면 사고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거나,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전부 다 1과목에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2과목에서 다뤄야 될 게 뭐예요?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피해율. 피해율은 이거 식 아시는 분? 피해율은 우리 그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평, 수, 미, 평. 자, 이때 평은 평년 수확량, 수는 수확량, 그 다음에 미는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근데 제가 OD는 수확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슨 표현을 쓴다고? 결실수.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데 종합위험이니까 수확전 감소도 종합위험이죠. 그죠? 똑같은 종합위험이니까 평수가 아니고 얘는 조가 돼요. 뭐라고요? 조.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평. 이게 만약에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라면 평년 수확량, 조사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평년 수확량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수확량 대신에 이제 뭐로 바꿔주면 된다고? 결실수. 그래서 이름이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으로 인해서 줄어든 감수 결실수 나누기 평년 결실수. 아까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이 결실수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수확량에 해당되는데 이게 총량이 아니죠. 보통 우리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나 적과점 같은 경우는 그 과수원의 총량을 따지잖아요. 근데 얘는 총량이 아니죠. 나무 한 주의 1m에 달려있는 열매의 개수를 이 과수원의 수확량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수확량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총량을 조사하기가 편해요. 착과수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과중 조사를 때로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과수원의 수확량을 조사하기가 용이한 데 반해서 OD나 복분자 같은 것들은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고 정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세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수학기 때는 매일 수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가 어렵더라. 그래서 전체의 총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총량의 표본에 해당되는 나무 한 주당 1m 가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그 과수원에 뭐로 본다고요? 수확량으로 보는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매칭을 안 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주당, 미터당, 결실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하면 또 쉬는 시간 늘어날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